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이모 군난 때문이었습니다.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문제라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답을 썼던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신식군대 별기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월급으로 쌀을 줬는데 거기에 막 돌을 섞어 주기도 하면서 이제 구식군대들이 화가 나서 난을 일으킨 사건이 이모군란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구식 군인들뿐만 아니고요, 일반 백성들도 이 반란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근데 일반 백성들은 왜 또 이 반란에 동참했을까요? 일반 백성, 고종이 하는 어떤 정책을 싫어하는 게 있나요?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펼치고 있는 그 개화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이 체결했던 1876년 조일수 조규, 즉 강화도 조약 이후에 많은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쌀이 자꾸 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에 쌀이 부족한 사태가 생기고 맙니다. 쌀이 부족하니까 조선의 쌀값 쭉쭉쭉 올라가죠. 쌀값과 함께 덩달아 물가까지 폭등합니다. 그럼 진짜 싫어할 만하죠. 먹고 사는 문제인데. 네. 반면 개화 정책으로 폭등한 물가를 바로잡을 만한 경제 정책은 또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식 군인들과 함께 이 난에 하나 둘 가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궁궐을 점령한 구식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명성황후와 민씨들 때문이야. 구식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고종이 펼치는 개화 정책 그 중심에 명성황후와 그녀의 친족인 여흥민 씨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고종을 탄식하기로 했습니다. 와, 제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환란 속에서 아주 은밀하게 궁을 빠져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종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명성황후였습니다. 자, 궁궐을 점령한 이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명성황후를 집요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미 도망갔어요. 네, 몰래 궁 밖을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명성황후를 찾지 못하자 이 흥분한 구식군인과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을 조정에 다시 복귀시켜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와. 군인들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은 마지못해서 다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불러온 겁니다. 이미 남보다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된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궁으로 부른 고종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찝찝했을 겁니다. 찝찝해요. 네. 하지만 고종은 자존심을 굽히고 이모군란 사태의 해결을 부탁하면서 아버지에게 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결국 흥선대원군은요, 조선 조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난 지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조선 조정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으면은 다시 자기들이 살기 좋았던 옛날,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실시하기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 고종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군인이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흥선대원군에게 전권을 맡겨서 이제 백성들이나 군인들의 불만을 다독이지 않으면은 그 외에는 이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에게 전권을 물려받은 흥선대원군,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조정에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은요,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곧바로 칼을 빼어듭니다. 먼저 흥선대원군은요, 고종이 새롭게 신설한 신식군대 별기군을 폐지합니다. 자, 그리고 개화정책의 핵심 기구 통일기마음은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했던 개화정책을 9년 만에 돌아온 흥선대원군이 싹 뒤집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난을 일으킨 군인들과 백성들이 발길을 돌렸을까요? 백성들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분노는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르고 달래도 도통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이걸 시작한 이유가 뭐? 그러니까 왜였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이들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 때 누구를 타겟으로 잡았어요? 아, 명성황후.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복귀하기 전에 반란을 일으킨 이 군인들이 이미 여러 명의 민씨 세력들을 죽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그냥 살려두고서는 후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명성황후 어디 있다? 궁 밖에 있다. 그렇죠. 이미 궁궐을 빠져나간 후고요.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때 정치구단 흥선대원군은요, 궁궐을 점령한 구식군인과 백성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아주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군인들을 달래기 위해 쓴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바로 정답. 오, 네. 이거 맞춰봐요. 오호, 얘기해 보시죠. 명성황후 지명수배. 현상금. 현상금. 현상금 거 바로 군인들이니까 바로 찾아갈 수 왜 이렇게 있잖아. 맨날 정답처럼 반응해요? 오답. 오답이에요. 정답. 네. 군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승진이죠. 네. 다 승진시켜 주는 거죠. 계급 황계급 특진. 오답. 아니야? 자, 현재 명성황후는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어. 정답. 명상황후 죽었다. 잠깐만. 정답. 비슷한데 좀 더 정리 좀 해주세요. 정답. 정답. 명성황후는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 지금 할 참이다. 장례식을 했다. 장례식을 한다. 할 것이다. 정해요. 정답. 잠깐만요. 잠깐만요. 정답. 하나만 해요. 하나만. 장례식. 하나만.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네. 이제 하려고 한다. 정답. 오, 다행이다. 아, 맞습니다. 역시 하이에나입니다, 제가. 네. 행방불명된 명성황후의 국상을 선포하면서 장례식을 엽니다. 대박이다. 네. 맞네요. 야,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와. 사람을 없애버리네. 교수님,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급하게 장례식을 치른 이유가 있죠? 네. 명성황후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죠. 그냥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분노하고 있는 군인들의 마음도 달래주고 그러면서 자기 눈에 가시였던 며느리 그리고 며느리 집안, 여흥 미치 세력도 다 몰아내면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의 일석이조 전략이었습니다. 머리가 좋다, 진짜. 실제로 명성황후의 국상을 선포한 뒤 군인들은요, 자진해서 궁을 떠납니다. 와. 민씨 세력의 구심점 역할하는 명성황후 죽은 이상 민씨 친족들도 더 이상 권력을 장악하기 힘들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조선 조정에 복귀하고 한 달여가 지난 1882년 7월 조정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이번에 명성황후가 사라지고 나서 이번에는 흥선대원군 사라지나요? 네. 바로 흥선대원군이 어딘가로 납치가 된 겁니다. 납치. 네. 왜요? 갑자기?
자, 흥선대원군이 끌려간 곳은요, 바로 청나라 천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조선 조정을 다시 장악한 흥선대원군이 대체 왜 갑자기 청나라에 납치당했을까요? 아 잠깐만. 며느리의 반란. 아니 아들의 그럼 진짜 아들의 계획? 아버지를 끌어내리기 위한 계획? 그건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 때문이었습니다. 고종은요, 흥선대원군이 조정에 돌아오기 전 이모군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미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종은요, 청나라 군대의 힘으로 이 난을 일으켰던 군인들과 백성들을 진압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도착했을 땐 흥선대원군이 이미 조선 조정을 장악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선에 온 청나라 군대가 고종도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벌인 거예요. 바로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간 겁니다. 아 이건 고전도 생각지 못했던 내용인 거예요? 네.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냥. 교수님, 그럼 청나라는 왜 흥선대원군을 끌고 간 거예요? 이때 청나라는 조선을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을 진압해 주겠다라는 핑계로 이제 조선의 내정에 간섭을 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인질로 청나라로 끌고 가서 고종에게 협박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고종에게 협박을 하기에는 예. 흥선대원군이 끌려가면서 고종이 다시 왕이 됐으니까 고종한테 어찌 보면 네. 정치적으로는 좋은 현상인 거 아니에요? 당장은 좋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후원한다면 그럼 또 역으로 그렇죠. 상황이 바뀌는. 고종 입장에서는 최악이 됐었죠. 아 맞네. 9년 만에 겨우겨우 조정에 복귀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33일이었습니다. 고종은 다시 국정 운영의 전권을 되찾게 됩니다. 신기하고 위대하더라. 뭐야? 아, 이런 거였다고 이게? 자, 여기서 잠깐 실제 시험에 나왔던 큰 가슴의 별의별 문제 한국사 능력검정시에 나왔던 문제 준비됐죠? 아 시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풀어보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나왔네요. 오랜만이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모군란에 대해 검색해줘. 전기과정, 구식군인들의 소요 발생. 2. 구식군인들과 도시 하층민의 일본 공사관 습격. 3. 가. 4번. 청군의 개입으로 군란 진압. 결과 청의 내정간섭 심화. 세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 보기 나갑니다. 1번 군국기무처 설치. 2번 강화도 조약 체결. 3번 미국의 보빙사 파견. 4번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5번 급진개화파의 정권 장악. 아하. 오늘 수업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아 제가 오늘 배웠던 내용 딱 하나밖에 없네요. 네. 흥선대원군의 재집권 4번입니다. 정답. 그럼요. 네. 아 근데 언제 틀릴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와. 이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워요.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 잡혀간 상황이잖아요. 자, 고종은 뜻하던 대로 됐다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고종은요, 청나라에 아버지 돌려보내 주시오 라고 항의합니다. 또 고종은요, 여러 번 사절단을 보내서요, 흥선대원군의 송환 요구합니다. 노력하네요. 자, 그런데 청나라에서 발견된 그 외교 문서를 보면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사절단과 청나라 사신이 나온 대화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선의 국왕이 대원군에 귀국을 요청했는데 진정해서 우러나온 것인가? 라는 청나라 사신의 물음에
조선에서 온 사절단이 사사로운 정 때문이다. 바로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정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의 정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지 외교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얘기하는 거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이거인가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아들 고종의 은근한 바람과도 다름이 없는 거죠. 그죠? 속내가 보이네요. 고종 정말. 네.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청나라에서 소갈이를 하고 있던 바로 그때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은요, 보란듯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흥선대원군이 폐지했던 별기군, 개화정책의 핵심 기구 통리기무함은 모두 부활시킵니다. 다시 세워요. 다시 또 반복되네요. 네. 그리고 이때 고종의 옆에는 고종을 지지하는 든든한 인물이 있었죠. 누구? 명성황후. 명성황후. 어, 네. 어디에 있어요? 이모 굴란 때 도망치듯 궁을 빠져나갔던 명성황후는요, 2달 만에 궁궐로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명성황후는요, 고종 옆에서 고종의 개혁 정치를 누구보다 지지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이 갇혀 있는 청나라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구단이었던 흥선대원군은요, 아들 고종이 자신의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내 아들은 나를 버렸다. 어쩌면 이대로 청나라에 계속 머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굽힌 채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보냅니다. 이때 청나라에 끌려간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구조 요청을 보냈을까요? 바로 며느리 명성황후에게 살려달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와. 우와. 이건 솔직히 자존심을 아예 그냥 버렸네요. 그렇죠. 전 마누라께 날이 오래되니 옥도가 빛나시고 태평하시고 평안하기를 두 손바닥을 마주대고 빌 뿐입니다. 나는 다시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만리 밖에 외로운 넋이 되오니 다시 뵙지도 못하고 이승에서의 내 목숨이 오르지 못하겠으니 내내 태평히 지내시기를 바라옵니다. 죄인 이울림. 와. 계속 얘기하네요. 이제 내 목숨이 오래지 못할 거니 좀 살펴봐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마누라께? 마누라께는 이게 옛날에 궁궐 안에 있는 여성들을 높일 때 마누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자기 부인이 아니고 옛날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였어요. 아, 예전에는요. 예, 예. 그럼 흥선대원군은 왜 아들 고종한테는 안 쓰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쓴 거예요?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엄중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공식 왕이었던 고종한테 편지를 쓰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고종보다 사실 흥선대원군을 더 증오했던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인 거죠. 고종을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만약에 명성황후를 설득하지 못하면 흥선대원군은 귀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